안녕하세요. 에어클래스 구독자 여러분, 박창민입니다. 오늘 시장 삼성전자 장 전에 잠정 실적 발표를 했고 그에 따른 영향에 따라 시장은 좀 등락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IT 소부장 중심으로 어제는 급락이 나타났었고 오늘 다시 한번 또 급등이 나타나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죠. 빠르게 점검을 하면서 또 오후장 전략까지도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마이너스까지 전환이 됐다가 다시 한번 1% 올라오고 있고요. 하이닉스 1.35%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LG 엔솔을 비롯해서 삼성 SDI, LG 화학 같은 2차전지, 즉 반도체와 지금 2차전지 중심으로 또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어제 이어서 또 금융주,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등 이런 금융주들도 제 몫을 해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 전반적으로 좀 힘을 얻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시총 최상단에서는 다소 이렇게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앞서 2차전지 올라오고 그죠? 반면 게임즈는 빠지고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또 이에 따른 영향을 우리가 또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자와 닉스가 올라오다 보니까 그 밑에 단에 있는 IT 소부장 전반적으로 낙수 효과, 그리고 반도체, 2차전지, 그리고 기술주 전반으로 보면 현 시점 어느 정도 저가 매수세, 반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은 하루 오르고 하루 떨어지는 이런 모습이 되풀이되고 있어요. 어제 5%대 올라왔던 테슬라는 2.9% 빠져버렸고요. 그죠?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비롯한 인텔, AMD, 엔비디아, 퀄컴 등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종목별로 등락이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좀 빠지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IT 소부장 움직임, 이 부분은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는 이러한 모습이 미국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국내에서도 그러한 흐름이 점검이 되고 있고 이러한 부분은 저가 매수세, 즉 이제는 이렇게 안 좋은 건 이미 알고 있어. 근데 실적 발표로 인한 불확실성 소멸, 그에 따라서 저가 매수세가 같이 들어오는 부분이라고 체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가 매수세 들어오는 건 향후에 좋아지겠지 하는 기대감, 이 부분인 거죠. 바닥이 멀지 않았다 하는 기대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장 전에 삼성의 영업이익 발표가 있었고 시장의 추정치 최근에 좀 낮아지긴 했거든요. 계속해서. 그리고 일각에서는 5조 원 초반까지도 봤어요. 키움증권이 5조 1000억대 보기도 했었는데 FN 가이드상 지금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6조 8천억이었습니다. 근데 4조 3천억이니까 시장의 추정치를 크게 하회하는 워닝 쇼크를 기록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포워드 이런 장부가 기준 BPS라고 표현을 하죠. 장부가 기준으로 보면 장부가 작년에 43,000원부터 해서 45,000원, 46,000원, 49,000원까지 올라왔었던 이 장부가 5만원대 중반 러프하게 그냥 55,000원만 보더라도 현 시점 58,000원이기 때문에 1.1배가 안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1.1배 역사적 저점 부분이니까 저가 매수에 들어가자. 그리고 이번은 쇼크 이후에 여기서 더 나빠지더라도 제한적이고 올라올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기대감인 거예요. 기대감.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4.3조지만 향후에 랜드에 의해서 D램까지도 적자가 나버리게 되면 우리가 이 빨간불이 나오게 되면 오히려 실적으로 추정치가 더 낮아질 수 있고 그때 가면 또 반도체 업황에 따라서 다음 사이클 턴어라운드 시점이 또 늦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올 수 있거든요. 작년 한 해 내내 그랬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라면 오히려 올해 1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미리 집계가 되는 3월 말 4월 초 그때 1분기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있겠죠. 그때 분위기 보면 올해 그래도 이번에 반도체 가격이 28% 빠졌는데 빠지는 폭 자체가 좀 줄어들었어.
그리고 좀 올라오려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어 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그때 확인하고 좀 더 강하게 살 수 있겠죠. 만약에 그게 아니라 이번에 뭐 예를 들어서 28% 메모리 반도체가 빠졌는데 전분기 대비해서 가격이 이게 20% 정도 빠졌어요. 그러면 좀 개선이 됐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아직도 20% 넘게 빠지고 있어? 그럼 재고 조정 끝난 게 아니야? 얘기 나오면서 그러면 시점이 2분기가 아니라 올해 3분기, 4분기 하반기가 될 수도 있어. 이 얘기 나오면 그때가 한 번 더 크게 출렁일 수 있거든요. 더 낮아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3, 4월 달 이 분위기를 보자라고 체크를 한 거고 중국의 경기 돌아서는 시점을 또 3, 4월 달, 즉 1, 2월 달에 코로나 이런 피크를 치고 3, 4월 달 돌아서는 거 얘기를 하면서 그때 이제 글로벌 경기 중국발 또 이제 회복 이런 얘기 나오면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이런 수출주들, 경기 민감주들 이때 반응이 또 세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시점 자체를 지금 미리 예단을 해가지고 이걸 기대감에 먼저 사는 것보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 대응을 하자 하는 부분 자체를 제가 연초에 전략으로 잡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어제 올라왔고 오늘 그저께 올라왔고요. 어제 빠졌고 오늘 다시 올라옵니다. 또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죠. 삼성전자와 함께 기술주 이 부분이 최근 빈집, 수급 공백에 따라서 외인들을 중심으로 산다고 말씀드렸죠. 기관이 팔고 있었고 그걸 개인이 받고 있었고 서로 간에 치고받고 힘이 없는 상황에서 그 빈집을 외인들이 공략을 하면서 최근에 반도체가 올라왔다, 2차 전지가 올라왔다, 중국 소비재가 올라왔다가 워낙 발빠른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었던 게 특징이고 오늘은 IT 저가 매수세 강하게 들어오면서 기술주가 올라오고 기술주가 올라오면 귀신같이 중국 소비주가 빠지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즉 크게 보면 이분법적으로 기술주, 소비주 이런 부분이 한쪽이 오르면 한쪽이 빠지고 이쪽이 오르면 이쪽이 빠지는 이런 시소게임 양상이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포트폴리오 지금 보면 기술주와 소비주 둘 다 가지고 있는 가운데 쭉 펼쳐놓았죠. 그리고 연초부터는 우리가 이 종목들 지켜보고 있죠. 시간을 가지고 관망을 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기술주 올라오면 좀 팔았다가 소비주 쪽 이런 부분을 1, 2월 달에 늘렸다가 그리고 3, 4월 정도에 이런 부분 어느 정도 확인하고 올라오게 되면 이런 부분 소비주를 팔았다가 나중에 기술주로 넘어가는 이런 대응 전략으로서 지금 판을 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투트랙으로서 모두 다 가지고 가고 있는 거죠. 작년 말까지 이런 소비주를 채웠다면 지금은 오히려 차분하게 지켜보고 있죠. 힘겨루게 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보시면 오늘 기술주가 올라오죠. 아비코전자. 그리고 최근에 네이버도 좀 올라왔었죠. 오늘은 한옥가 정도 밀려있는데 네이버도 올라오고 있었고 최근에 아비코전자 3% 그리고 유일로보틱스 4%, 4.7% 포스코 케미칼 3%대 이런 기술주들이 오늘 올라오죠. 반면 소비주는 약간은 부진하지만 제주항공, 이마트, 대상 이러한 종목들도 그래도 시장에서 크게 소외받지 않고 어느 정도 올라가는 모습 자체가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즉 오늘은 기술주, 소비주 두 종목 중에서 기술주가 오늘 강하게 올라오는 장이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차분하게 우리가 시장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그에 따라서 IT 소부장이 오늘은 또 강세를 이끌어내는 요인이고 연속적으로 좀 더 올라오기보다는 전 시간을 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는 좀 더 확인을 하고 싶어요. 이게 완전히 바닥이다. 작년 11월 달에도 그랬고 과거 작년에도 계속해서 바닥 얘기는 꾸준히 있어 왔죠. 그리고 쇼크가 나서 빠져야 될 때 올라오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라고 봐요. 미국에도 보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완전 종목장 흐름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좀 지켜보고 싶다라고 같이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쭉 점검을 해봤고요.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이런 종목들 그리고 질문들을 중심으로 답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초부터 FNF가 하락 중이다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현재 마이너스 7% 수익률.
왜냐면 연초 작년 말 FNF도 보면요. 가장 대표적인 중국 소비주예요. 그죠? 근데 최근에는 중국 소비주가 올라올 때도 기존에 잘하고 있었던 이런 종목이 더 잘하는 걸 보기보다는요. 적자나고 워낙 안 좋았었던 종목들이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것 자체를 시장에서 좀 더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은 지금은 타이밍 자체가 전혀 아니에요. FNF. 원래 잘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면 원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원래 한 80점, 90점 맞던 친구가 여기서 뭐 85점, 95점 맞는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너 엄청나게 잘했구나 라고 칭찬하진 않습니다. 근데 원래 시험에서 3, 40점 맞던 친구가 갑자기 70점 맞는 거예요. 65점, 70점 맞아버리면 와, 너 공부 열심히 했구나. 그러면서 이제 진보상을 주는 거죠. 시장에서는 현 시점에서 우등상보다는 진보상이 좀 더 가치가 있습니다. 즉 돌아서는 시점에서는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시점, 그 낙폭이 컸었던 종목들을 중심으로 지금 돌아서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 소비주라고 하더라도 최근에 뭐 제주항공이나 호텔신라나 그동안에 안 좋았었던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갈 때 반대로 가는 FNF 같은 종목은 지금은 전혀 타이밍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저는 반등이 나올 때 오히려 이런 종목은 차라리 잘라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종목으로 좀 갈아타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들이 장중이라도 조정이 나와주면 그때 모아가는 전략으로 체크를 하겠다 말씀드린 거죠. 제주항공, 뭐 호텔신라, 파라다이스 같은 이러한 종목도 있을 것이고 음식료에서 오리온 같은 종목도 있고 이마트 뭐 이러한 종목들도 최근 조정 이후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또 올라가고 있잖아요. 저는 방향성은 이쪽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드 코로나 쪽으로 가는 거. 중국도 받아들이고 있어요. 완전히 제로 코로나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요.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 이제 통계 발표 안 하기 때문에 얼마나 발생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 찬바람이 꺾일 때쯤 코로나도 꺾일 수 있다는 거죠. 팬데믹뿐만이 아니라 트리플 데믹, 독감, 그리고 호흡기 질환 이런 부분도 같이 말씀드렸던 만큼 관련된 흐름에서는 이런 부분 좀 좋게 보고 있고요. FNF는 반등 시 비중 축소 체크할 것 같고 오늘 급락 나와버리고 10%까지도 빠져버리는데 최근에 시장에서 완전히 소외가 되고 있는 이러한 흐름입니다.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이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저라면 오늘이라도 조금이라도 팔고 일부 20, 30%라도 팔고 나머지 반등 시 파는 형태로 좀 점검을 할 것 같습니다. 자, 하이브 왜 이럴까요? 오늘은요, 하이브가 최근에 올라왔었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수급은 한정적인데 오르락 내리락 계속 하는 거예요. 하이브도 마찬가지예요. 엔터 미디어 콘텐츠 이쪽도 CJ ENM이나 최근에 스튜디오 드래곤 이런 친구들도 빠졌었죠. 이쪽도 중국 소비예요. 근데 이런 쪽도 다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이브도 마찬가지. 이런 쪽과 비슷하게 가죠. 트루탄 악재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근데 뉴진스 얘기 나오면서 이번 주 강했었죠. 그러면 차익실은 나온 거죠. 왜? 시장에서 돈이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 한정된 돈이 지금 다 기술주 저가 매수로 몰려갔기 때문에 그럼 중국 소비주 빠질 때 살 수 있다는 거죠. 저는 하이브도 이런 종목들 계속 빠지고 있는데요. 돌파 나오는 거 좀 타이밍 잡고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배열이면 장기 평선과 기존의 고점 돌파 좀 더 확인하고 사는 건데 좀 더 공격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 추세선 돌파하는 거 확인하고 또 체크할 수도 있겠죠. 하이브나 엔터 미디어 콘텐츠 빠지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시소게임 생각하시면 돼요. 계속. 지금 시장 특징. HFR 왜 이리 패는 건가요? 이 친구도 혼자만 유독 잘 나갔었던 쪽이죠. 실적 잘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패버리는 거는 그동안에 낙폭이 컸었던 종목들을 중심으로 먼저 돌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즉 HFR과 KMW 비교해보시면 저는 HFR은 지금도 더 좋아하거든요. 실적 안정성 좋아지는 부분 KMW 이런 모습 HFR 주가 측면에서 비교해보시죠. 그리고 HFR 실적 실적이 약간 꺾일 수 있다는 얘기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유독 강했었던 거죠. 5자 안에서. 실적이 약간 꺾일 수 있다. 하는 얘기 나오는 거 같고, 4분기에도 잘 나올 겁니다. 종목 분석. 최근에 훅 떨어졌네요. 이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일전에 1, 2주 전에 체크했었을 때 거의 비슷하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프리뷰 나오면서 급격하게 지금 낮추고 있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더 안 좋을 것 같다.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이거 체크했는데, 왜냐면 일전에 체크했을 때가 제가 이거 비슷하게 봤거든요. 413억까지는 아니지만 한 300억대 후반 이 정도 봤는데 94억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실적 추정치 하향 조정이 좀 나타나고 있으면서 조정이 나오고 있네요. 그에 따른 영향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등 시 일정 부분은 리스크 관리 좀 체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숫자 확인하고 그때 이후의 시장을 반응을 보고 나서 대응하는 거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가 어닝 시즌이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이제 22년 4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됐죠. 이때부터는 우리가 이 실적 추정치에 따라서 이런 주가가 빠르게 선반영이 되는 거고, 그리고 실적 발표 이후에 그 이후의 시장 반응이 불확실성 해소로 보는지 추가적인 악화로 보는지 그에 따라서 또 그 주가 이런 또 방향성과 변동성이 결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체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HFR이 생각보다 안 좋네요. 지금 반등시 비중 축소 체크해보죠. 자, 관련된 종목들까지 쭉 이렇게 관련 내용 말씀드려보았고요. IT 소부장을 중심으로 그래도 오늘 코스피 코스닥 1% 전후 상승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좀 기분 좋게 오늘장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후장도 기운 내시고요. 오늘 또 파이팅입니다.